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저의 경험담을 가지고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나이가 들으니까 이제 외롭고 저는 늦게 왔어요. 미국에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도 많이 안 했고요. 10년이 안 되었고 일도 뭐 토탈 해봐야 한 10점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 크레딧이. 그런데 제가 소셜 스큐리티를 2년 후에는 이제 받게 돼요. 그래서 한 1,300불 정도 받는다고 그렇게 예산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제가 여기 사회보장 그 소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를 다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몰랐던 제도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혜택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혼을 해도 그 혜택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 제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배우자를 위한 혜택입니다. 배우자가 사회보장 하에서 일할 적이 없더라도 배우자가 62세 이상이고 귀하가 퇴직 또는 장애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귀하의 배우자도 65세가 되면 메디케어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셜 스큐리티 용돈과 의료 혜택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65세 이상이면 그때부터 돈을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배우자는 얼마를 받게 되나요? 이렇게 돼 있지요. 귀하의 배우자가 자신의 기록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먼저 지급해 드립니다. 귀하의 기록에 있는 혜택이 더 높을 경우 혜택의 조합이 더 높은 금액과 동일하도록 귀하의 기록에 추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배우자를 위한 혜택에는 귀하가 받을 수 있는 퇴직 연기 크레딧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배우자에게 혜택을 주는데 본인의 일하는 것과는 배우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을 하지만 부인이 65세가 되면 먼저 준다고 합니다. 자, 이리하여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배우자를 위한 혜택에는 귀하가 받을 수 있는 퇴직 연기 크레딧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혜택을 받기 시작한 경우 62세부터 만기 퇴직 연령 사이에는 만기 퇴직 연령까지 개월 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금액이 영구적으로 감소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만기 퇴직 연령 미만이고 다음과 같은 경우 혜택을 받는 동안 일을 하면 퇴직 소득 심사가 혜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기록에 자격이 있으며 신청서에서 두 가지 혜택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기 퇴직 연령이 되면 배우자의 혜택은 귀하의 퇴직금 잔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쪽이 더 이득이겠지요. 그리고 귀하의 배우자가 1954년 1월 2일 이전에 태어났고 이미 만기 퇴직 연령에 도달한 경우 배우자의 혜택만 받고 자신의 퇴직 혜택 수령을 나중까지 연기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는 나중에 탈 수도 있는 거예요. 귀하의 배우자가 만기 퇴직 연령이고 배우자 혜택만 신청하는 경우 퇴직 신청서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생일이 1954년 1월 2일이고 경우 2일인 경우 만기 퇴직 연령의 한 가지 혜택만 받을 수 있는 옵션인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한 가지 혜택을 신청하면
사실상 모든 퇴직 혜택이나 배우자 혜택을 신청하게 됩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정부 고용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업에 대해 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 귀하 기록에 있는 배우자의 사회보장 혜택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귀하의 배우자가 16세 미만의 자녀 또는 22세 이전에 장애 자녀가 있는 경우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연령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귀하의 배우자에게 지급된 급여는 귀하의 퇴직급여를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가치와 귀하의 혜택을 더해보면 혜택을 더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자녀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자녀를 위한 혜택입니다. 귀하가 사회보장 퇴직 혜택을 받을 자격이 되면 귀하의 자녀도 귀하의 기록에 따라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귀하의 적격 자녀는 귀하의 생물학적 자녀, 이방 자녀 또는 의붓 자식일 수 있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내 밑으로 되어 있으면은 부양 손주도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혜택을 받으려면 자녀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미혼이세요? 미혼이 제가 지금 이거 번역기를 써서 한글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미혼이어야 하고요.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18세에서 19세이고 정규 학생이면 12학년 이하이어야 하고요. 18세 이상이고 22세 이전에 시작된 장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장애가 없는 한 자녀가 18세가 되면 혜택이 중단됩니다. 그러나 자녀가 18세에 중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정규 학생으로 재학 중인 경우 자녀가 졸업할 때까지 또는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2개월 중 먼저 도래하는 날짜에 혜택이 계속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지급된 혜택은 귀하의 퇴직 혜택을 감소시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의 가치와 귀하의 혜택을 더해보면 혜택을 더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한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본인의 몫입니다. 자녀가 일을 하는 경우 귀하가 기록에 있는 기록에 있는 자녀가 급여를 받는 동안 일을 하는 경우 귀하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소득 한도가 해당 자녀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귀하의 자녀가 올해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일하고 있는 경우 퇴직소득 테스트 계산기를 사용하여 해당 소득이 자녀의 혜택의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일을 하면은 아버지 거를 또 더 많은 거를 타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귀하의 자녀의 소득은 자녀 자신의 혜택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귀하 또는 귀하의 기록에는 다른 수혜자와의 혜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이혼한 배우자의 경우입니다. 이혼한 배우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귀하가 이혼한 경우 귀하의 전 배우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귀하의 기록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이렇게 가로 열고 가로 닫았습니다. 재혼한 경우에도 당신의 결혼 생활은 1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 부인과 10년 이상 살은 경우입니다. 귀하의 전 배우자는 미혼입니다. 지금 현재 미혼으로 있어야 혜택이 좋고요. 귀하의 전 배우자가 62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귀하의 전 배우자가 자신의 근로를 바탕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 혜택은 귀하의 근로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배우자는 일을 안 했거나
더 혜택이 적거나 할 경우에 남편 거를 업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귀하는 사회보장 은퇴 또는 장애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혜택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혼한 배우자는 얼마를 받게 될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그래서 배우자는 2년 전부터 자격만 되면 퇴직을 안 했어도 자격만 되면은 2년 전부터 귀하는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귀하의 전 배우자가 본인 기록에 따라 퇴직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먼저 지급해 드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귀하의 기록에 있는 혜택이 더 높을 경우 혜택의 조합이 더 높은 금액과 동일하도록 귀하의 기록에 추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급은 되고 있는데 귀하가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2년 후에 퇴직을 하면은 연금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때 가서 더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사적이지요. 그리고 귀하의 배우자가 1954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만기 은퇴 연령에 한 가지 혜택만 받을 수 있는 옵션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있는 혜택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지요. 전 배우자가 한 가지 혜택을 신청하면 사실상 모든 퇴직 혜택이나 배우자 혜택을 신청하게 됩니다. 한 가지만 혜택을 신청하면은 모든 게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제 주는 대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전 배우자가 일하는 경우 이거는 어떻게 되냐? 일을 하면은 귀하의 전 배우자가 그러니까 이혼한 부인이 급여를 받는 동안 계속 일을 하는 경우 귀하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소득 한도가 그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 배우자가 어디 가서 일을 해서 예를 들어서 500불을 소셜스크릿 타면은 남편 거가 1000불 나오면 남편 거를 업어가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 부인하고 실제 현재 부인하고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거는 읽어보나 마나지요. 재혼하는 경우에도 전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배우자가 사망했고 가능한 유족 혜택 대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생존을 읽어보십시오. 이혼한 배우자의 생존에 있던 그거를 알아보라고 합니다. 그 퇴직연금을. 그래서 어떤 게 좋은지 또 거기에서 또 정할 수가 있는 거네요. 자, 이러면은 이제 이혼한 배우자까지 다 보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신청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그게 또 궁금하지요? 그러면은 또 그 사이트 하단에 쭉 내려가다 보면은요, 언어 선택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언어를 눌러주세요. 여기 보이시죠? 빨간 동그라미에 다른 언어를 눌러주시면은 다음이 나옵니다. 다음은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안에 보시면은 한국어 이렇게 나오지요. 이거를 클릭합니다. 이거를 클릭하면은 한국말로 쫙 나옵니다. 인포메이션이. 그리고 적을 수 있는 그런 폼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다 다 신청하고 그것도 못하겠으면은 이거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에요. 그것도 못하겠으면은 소셜시큐리티 그 사무실이 어디에 있는지 구글에서 찾아가지고 거기 방문하셔서 직접 가셔서 크레딧도 알아보시고 몇 점이나 되는지 그래서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돈이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또 한국에 가면 한국에서도 미국에 왔다 갔다 안 해도 거기서 영구적으로 생활을 해도 받아서 쓸 수가 있다고 합니다. 한국 통장으로 직접 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소셜시큐리티 오피스에 가서 한국 통장과 한국 이름을 거기다 넣어주고 한국 주소를 넣어주고 나라는 거가 확실하게 이름 스펠링 하나 틀려도 안 되니까 확실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받도록 하면 되고요. 미국에 있는 메디케어는 그 소셜시큐리티에서 자동으로 뛰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 2, 300불 떼어나가고 나머지 통장으로 입금된다고 하니까 그 점 잘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차고 없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는 뭐 소셜 시큐리티 그 연금도 자꾸 줄어든다고 하기는 하지만 우리 대에서는 저도 60대인데 우리 대에서는 아직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말은 있기는 10년 전부터 있었는데 아직도 무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이제 미국 역이민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이렇게 경험한 거를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같이 다니면서 한번 서류하는 것도 그렇고 영어는 못해도 한국에 가서 하면 되니까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다 공부하고 자료를 하나하나 지금 꼼꼼하게 다 챙겨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너무 간편하게 무서워서 수고비 그거 F4 비자 내는데도 한 2, 30만 원 수고비가 그냥 대행비가 그냥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 거소증 하는데도 50만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거 뭐지? 그거 복수국적 사증 내는데도 7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수고비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복수국적 사증 낼 때는 돈 100만 원 넘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하면은 한 몇십만 원이면 2, 30만 원이면 되겠지요. 서류비가 그거는 비싸더라고요. 한 20만 원 하는 것 같아요. 서류비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수입증지다 뭐다 뭐 사진이다 이런 게 또 추가적으로 되겠지요. 그래서 2, 30만 원이면 좋게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바로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작년에 가서 저는 국적 상실 신고를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F4 비자는 안 내고 그냥 거수증도 안 만들고 그러고 왔어요. 근데 거소증을 만들려면은 F4 비자를 먼저 낸 다음에 그걸로 거소증으로 만드는데 거소증은 5년짜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실상 살 수 있는 기간은 2, 3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F4 비자는 미국에서 받아갖고 나가시면은 너무 편리하다고 하는데요.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F4 비자를 출입국 관리 사무실에 가서 그거 먼저 신청한 다음에 거수증을 동시에 그날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거기서 3개월 이상 머무를 때 그거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소증 나오는 데는 한 3주에서 4주 걸린다고 합니다. F4 비자로는 뭐를 할 수가 없어요. 거소증을 만드는 데 필요한 도구일 뿐입니다. 거소증이 있어야 통장도 만들고 운전면허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차질 없이 먼저 가신 분들은 혹시 제 영상을 보시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실 분들, 갈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꼼꼼히 몇 번 반복해서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아는 선에서 쉽게 말씀드려 드릴게요. 저도 촌스러워서 세련되게는 말은 못하지만 저도 지금 내년이면 65세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